우리 주제가 이 불안인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인간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불안입니다. 불안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위협적 상황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각이 생길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 확보가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불안을 언제 제일 자주 느끼냐? 어린 시절에 제일 자주 느끼고 나이 들어서 또 불안해져요.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불안과 걱정이 많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 걱정이 많아지는 거고 안전함이 위협받고 있다는 건데 아이들도 안전함이 위협을 받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울죠. 말을 못하니까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쉬하고 싶어도 울고. 그러니까 졸리고 배고프고 쉬하고 싶은 게 불안인 거죠. 자기가 지금 불편한 거고 안전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뭐가 불안하죠? 취업이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질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불안해져. 왜냐하면 위협적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호랑이가 나타나면 불안하죠. 근데 인간들은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시험을 치지 않았지만 시험 칠 때 떨어질까 봐 미리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거의 불안을 인간보다 덜 느끼죠. 물론 그들도 말을 하면 우리도 불안해요. 우리도 항상 먹이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철조망과 도로로 인해서 우리도 불안해요. 우리도 북극의 얼음과 눈이 다 녹아서 먹이 사냥에 힘들까 봐 우리도 불안해요. 이렇게 그들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특징은 불안이에요. 불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니까 불안한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식이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해결 방안을 내가 충분하게 갖고 있으면 어때요? 덜 불안하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해결하는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불안은 이렇게 정의되고, 그러면 언제 불안하냐 이게죠. 언제 불안하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불안이란 뭐냐 이런 거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언제 불안하냐. 여러분 워크북에는 텍스트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언제 불안하냐. 거기서 한번 제가 통계 조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손 들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그랬는데, 자주 그렇다가 2점, 항상 그렇다가 3점인데 거기 10페이지 보시면 1번 나는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해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저렇게 해야만 돼, 이거 하지만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통계조사 좀 할게요. 통계청에서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내리세요.
네, 이 사람들은 뭐 해야만 해 불안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9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건강이 염려가 돼요. 아유, 나이 드니까 눈도 문제가 되고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염려, 건강 염려가 이따끔씩 있어. 그런데 2.3점을 주신 분 손 들어봐. 건강 염려가 있다. 나는 확실하게 건강 염려가 있다. 예, 중복해도 돼요. 중복해도 돼요. 중복을 허락합니다.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도 9이네요. 예. 9. 예. 건강 염려. 나이가 들면 건강 염려가 생겨요. 저도 최근에 스님도 이제는 나이 드셨으니까 건강검진 좀 받아보죠 해갖고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받았어, 건강검진을.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결과는 나중에 보고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봐봐, 10페이지. 누구하고 헤어질 때, 가족이나 친구하고 헤어질 때, 가까운 사람과 떨어지거나 헤어질 때 불안해. 그런 경험 있죠? 예, 예, 예.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중복해도 돼요. 중첩해도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사람이네요. 와. 애착 대상. 가족과 이렇게 떨어지거나 친밀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불안이. 동진 스님도 불안해요. 떨어지면.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가까운 친구, 엄마, 남편, 연인들하고 헤어질 때 불안이 심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불안하죠. 그 다음에 또 4번, 자기가 손 든 것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번호에다. 오케이? 예, 지금 동그라미 쳐놔요. 예. 지금 통계조사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4번,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 이런 느낌이 일어나. 그러면은 불안하죠. 손 들어봐. 이럴 때 불안감을 느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와, 축하, 박수. 이게 제일 많이 나왔네. 예. 14명. 뭔가를 해야 되는데, 즉 내가 뭔가를 갈망을 하고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 예. 그러면 불안해지죠.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케이. 14명. 지금까지는 서열 1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을 치거나 발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한테 평가받아야 되는 근평이라든가 근무평, 이런 상황에 걸리면 불안해진다. 그런 일이 있죠.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불안해. 그런 경험 있죠.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명. 와, 박수. 아니 왜 박수냐? 이게 서열 1번이로 나왔네요. 19명. 와, 우리는 평가사에서 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이 평가받으면서 살아. 그러니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누군가가 평가받을 때. 그 다음에 지금은 통계 처리만 하고 나중에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통계 처리. 6번. 사소한 일상에서 자주 불안, 걱정을 느낀다. 그릇이 안 씻어졌다. 그래도 불안하고. 방안이 더럽다. 그래도 불안해. 열쇠가 안 잠겼네. 아이고, 그래도 불안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이고, 신발이 더러워.
그래도 불안하고 물이 바닥에 엎어져 있어. 아유 저 미끄러지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해. 사소한 일상에서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그럼 불안해. 사소한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불안하다.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것은 보통 수준이네요. 여덟이니까. 예, 예. 같이 적어요. 거기다가 숫자 여덟.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손 든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각 번호에다가 통계 숫자를 거기다 넣어요. 중요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해. 난 이거 해야만 한다. 저것 해야만 한다. 그 1번하고 똑같아요. 1번하고 이제 7번하고 비슷해.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나 이거 꼭 해야만 해. 너무 하고 싶고 꼭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못 해버려. 그래갖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디까지 아파버려요? 머리까지 아파버려. 발끝만이 아니고 머리까지 아파버려. 무엇을 꼭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꼭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의무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제 이렇게 돼버려.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있죠. 이런 경험을 이런 때를 손들어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 이거 뭐야? 아주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 19개잖이 아니네요. 13개, 13개. 그 다음에 이것은 뱀이라든가 쥐라든가 날카롭다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라든가 빌딩에서 이렇게 볼 때라든가 차를 타고 고가 도로를 달려갈 때 그럴 때 불안감 느끼죠. 일종의 이걸 자주 표현하는 말로 고소? 공포증인데 공포증은 아니더라도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등골이 하든가 아니면 허벅지가 싸하든가 갑자기 조금 그런 걸 느끼죠. 엘리베이터에 딱 갇히는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것을 특정한 장소와 대상에 대한 공포증인가 불안인데 이걸 경험해 본 적 있죠? 손 들어봐요. 여기에 해당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와, 박수. 이것도 많네요. 열여섯, 열여섯. 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 텅 빈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네, 들판에 나가거나 이렇게 광장에 나가거나. 근데 반대로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불안한데 반대로 사람이 막 너무 많아. 광장이 꽉 차 있어. 막 뭐죠?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막 사람이 뭐처럼 흘러나와요? 구름처럼 벌떼처럼 이렇게 흘러나올 때 그럴 때 불안감을 느껴. 그런 경험 했나요? 그럴 때 손 들어봐요. 그럴 때 불안한 사람. 하나, 그런 뭐 혼자 있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와, 예, 한 분밖에 없어. 저분을 위해서 박수. 죽을 것 같은 발작이 일어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당혹스럽고 앞이 캄캄해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힘들어. 갑자기 주식이 떨어져 버렸거나, 이 외적 충격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박수. 이름 안 부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기한테 해당된 거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쳤죠? 네, 이제 총계 합을 낼게요. 자기가 손 들었던 항목이 5개 이상인 사람 손 들어봐요. 5개 이상인 사람.
5개 이상인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개 이상인 사람. 좋아요. 자기가 동그라미 친 게 10개 항목 가운데 4개 이상인 사람 손 들어봐요. 4개 이상인 사람. 하나, 둘, 셋, 넷, 3개. 그 다음에 3개인 사람. 내가 동그라미를 3개인 사람. 하나, 둘, 셋, 넷, 5명, 5명. 나는 동그라미를 2개 쳤어. 10개 가운데 2개가 나한테 해당돼. 하나, 둘, 셋, 넷, 5분. 나는 동그라미 딱 하나 쳤어. 해봐요. 하나 친 사람. 하나, 둘, 세 사람. 나는 한 개도 동그라미 안 쳤어. 손 들어봐요. 한 개도 안 친 사람. 와, 리얼리? 아, 그거 좀 이상한데 오히려. 거기요. 5개 이상인 사람은 불안의 강도가 50% 이상인 사람이고 4개 이상인 사람은 40%고 그래서 자기의 불안 정도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각 항목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불안이 있는지 거기다가 쓰시기 바래요. 자기가 동그라미 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불안인지를 아시면 되겠어요. 자, 1번하고 7번은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는 불안이에요. 강박관념. 그리고 의무나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강박불안이다 그래요. 강박적 불안. 뭐라고요? 강박적 불안. 이 강박적 불안이 몇 번과 몇 번이요? 1번과 7번. 이게 이 강박적 불안은 왜 있어요? 경쟁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현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없어요. 이게 대기업에 있는 임원진들이라든가 이번에 오늘 또 이 대기업에서 코칭하고 상담해 주시는 이제 제 제자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10대 그룹을 다 간대요. 가갖고 상담을 해드려. 누구를? 임원진들.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원진이니까 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업무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임원들은 2년 이내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잘리죠. 그래가지고 2년 이내에 대기업들 업무 성과를 내야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그 대신에 뭘 많이 받죠? 막 차도 나오고 인센티브도 엄청 많이 받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데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어떤 불안이에요? 강박적 불안. 뭔가를 해야만 한다. 이런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째는 건강염려증. 뭐라고요? 건강염려증. 이 건강염려인데 그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건강염려증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강염려, 건강불안 이렇게도 부르고 건강불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젊을 때는 건강 안 불안해. 몇 살 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50이 넘고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을 건강불안이라고 그러죠. 건강불안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죠. 저도 평생 살면서 종합진단을 처음 받았는데 가보니까 병원 가니까 어때요? 돗대기 시장이 돼요. 엄청 그렇게 사람 많은 줄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 건강 불안이 심하고 나이가 들면 의료비 지출이 많고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구나 이걸 좀 느꼈고 3번은 누군가가 헤어질 때 애착 대상과 헤어질 때 이걸 분리불안 뭐라고요? 분리불안이에요. 예, 분리불안.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못 견뎌요. 그리고 아내가 어디 가는 걸 못 견뎌. 헤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플 또 부부의 그 상대를 꽉 그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 분리불안이에요. 뭐라고요? 분리불안.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질 때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분리불안. 그런데 캥거루족은 어때요? 캥거루족은? 캥거루족은 어떤 족이 캥거루족이죠? 그 주머니다가 새끼를 들고 다니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분리불안이라. 아, 예, 예. 엄마의 그 캥거루 가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분리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불안을 만약 어쩌면 만일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에요. 어쩌지 불안. 어쩌지 불안. 이걸 파국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파국. 그래서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대장 검사를 했는데 용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뭐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죠? 이게 암일 거야. 암이면 어쩌지 하고 최악을 해. 그 다음에 시험 치거나 또 평가를 받을 때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쩌지? 아직 안 떨어졌어. 떨어질 이유도 없어. 그런데 뭘 상상하는 거예요? 최악을 상상해.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남편이 늦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죠. 교통사고가 났나? 교통사고는 최악이죠. 죽음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데 그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죽음의 본능이 있대. 우리 내부에. 그래가지고 그 최악을 발음이 좀 이상하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8번은 특정한 비행기나 엘리베이터에서 느끼는 이런 불안을 특정 불안 따라해봐요. 특정 불안 따라해봐요. 특정 불안.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절대 못 봐. 간호사는 저 빨간색을 못 보는 사람은 간호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특정 불안이다. 그 다음에 9번은 광장 공포. 텅 빈 공간에 혼자 있을 거나 사람이 많을 때는 광장 공포. 이거 한 사람 나왔어요. 10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일어나는 것은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9번, 10번은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가장 적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불안을 그래서 이제 표시했죠. 예. 그러면 16페이지에다가 나의 불안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거기다가 쓰세요. 내가 언제 불안한지 1번부터 5번까지인데 5개 아까 5개 손 드신 분은 8분이 있는데 8분은 5개 쓰기가 아주 쉽네요. 그래서 언제 불안한지를 거기다 쓰시고 4개 이상인 사람은 4개를 쓰시고 3개인 사람은 거기 16페이지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걸 쓰셔야 돼요. 언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불안했다. 이렇게 그 사건 상황을 쓰는 거예요. 구체적 상황. 또 큰 사건이 아니고 소소하고 사소한 그 일상에서 느끼는 그 불안을 몇 가지를 쓴다? 아까 그 조사했던 것 중에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몇 개 썼어요? 2개 썼어요? 네, 2개 쓰셔도 되고, 뭐 5개 다 쓰면 좋고요. 3개, 아까 그 10페이지 조사한 데서 3개인 사람은 3개 쓰시고,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니요, 쥐어 짜서 하나라도 써야 돼요. 쥐어 짜서 해야 돼. 아셨죠? 예. 그리고 하나인 사람은 어때요? 하나만 쓰셔도 돼. 2 안 쓰셔도 되고 아주 다행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봐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 아까 반가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반가. 옆 사람 보면서 해봐요. 시작. 반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영 서먹서먹하면 불안해지거든요. 두 분은 부부시니까. 그런데 그 안전한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해, 인간한테는. 근데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한테 편안함을 주었노라. 원래 불안함은 없어. 근데 깨닫기 전에는 다 불안해. 깨달으면 나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 동북아시아에서만 깨달음을 강조해요. 저기 미얀마나 남방 불교는 깨달음이 없어. 그것은 뭐죠? 열반 적정 이런 걸 중시하지. 깨달음은 그 불성에 대한 내 심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저쪽 남방 불교는 소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불성을 인정을 안 해. 우리 각자가 깨달음의 힘이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이 북방 불교는 나도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저쪽 그 남방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 제일 높아야 아라한이 될 수 있어. 근데 부처가 되는 것은 깨달아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이게 대승불교권은 우리 동북아시아는 대승불교권인데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불성, 나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본성은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따라서 오니까 불안한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다거나 평가가 나쁘게 받는 것을 가장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할 때 불안한 거거든. 근데 깨달음은 뭔가를 뭔가를 시험을 잘 치려고 하고 그런 게 깨달음이 아니거든.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우리 다 뭐 하다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못 이룰까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친해지면 안전해.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볼래요? 반가.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 근데 밤거리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무섭죠. 산길을 가다가 홀저간 살길에 가다가 뭐 남자분을 만나면 어때요? 불안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더 무섭다. 사람이 더 위협적이다. 차라리 동물보다 더 위협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안전한 공간 확보가 인간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해봐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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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그러면은 행복해지죠. 그래서 안전한 공간의 확보가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공간 확보가 왜 해야 되냐. 내 이야기를 어때야 돼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앞에 감독관이나 시험관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려면 어때요? 떨리죠. 평가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받아줄 것 같고 나를 평가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어때요? 편안해지면서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다 털어놨으니까 편안하고 불안으로부터 해소되고. 그래서 어제 수요일 날 우리 모구선언에서 어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불안 걱정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떻더라? 속이 시원하고 편안해지더라. 그런데 부모들이 야, 너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불안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말을 마음 놓고 하게 하면 불안이 없어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거라는 걸 통찰이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작은 깨달음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내 본성, 불성에 대한 깨달음은 아닐지라도 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깨달음이 일어나. 그걸 우리들은 알아차림한다. 그래. 뭐라고요? 따라해봐요. 알아차림한다. 알아서 정신을 차린다. 불안이라고 하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린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려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내 남편이. 돌덩이한테 이야기한 것 같고 철판떼기한테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러면 나는 계속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공간 확보는 신뢰 확보예요. 옆 사람 다시 봐봐요. 신뢰할 만한가요? 반가 반가 해봐요. 그래야 신뢰가 돼. 반가 반가.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다? 옆 사람한테 한다. 누가 먼저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하세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 둘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말하고 싶어 죽겠죠. 이긴 사람이 먼저 말을 하세요. 자, 준비. 자기 불안을 이야기해. 나는 10페이지에서 불안이 몇 개 나왔고 그 가운데 내 불안을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안 이야기 시간은 3분 만에 하세요. 3분 동안. 자, 시작. 불안 3분. 거기요. 이 불안 사례를 여러분들 개인마다 다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렸어요. 이재원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수원에서 오셨어요. 박수. 수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발표하고 가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서 좀 막내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어리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그 불안에 대해서 사실 불안하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불안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은 여기 와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의미가 뭘까, 뭐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잡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이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어떤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앞에 나가서 PT하고 발표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평가받고 그래서 이제 한 팀이 이제 우승하는 그런 것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간혹가다 발생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어 실수로 뭐 좀 잘 안 된다거나 그랬을 때 다른 팀원들한테도 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뭐 제 스스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느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히 이제 그 전에 불안하죠. 이제 막상 하다 보면 또 이제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남몰래 숨겨오고 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좀 창피한 게 아닌가 남자로서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뭐 짧은 시간 제가 뭐 여기서 1시간, 2시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 그때는 이제 숨기는 것들을 위주로 갔는데 얘기할수록 더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좀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발표를 아주 잘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기업 경쟁에서 이제 프로젝트 수주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평가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다. 근데 이왕 나왔으니까 왜 살죠?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뭘 해야지? 내가 살아있을 이유는 뭐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공부가 간화선인 거예요. 이게 화두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요,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어때요? 인간인 한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 그래서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나야 돼. 그래서 자기한테 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냐?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의미 발견하고 20대 의미 발견하고 30대 40대 의미 발견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 의미 발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실존 철학이다 이렇게 철학에서는 부르고 심리치료에서는 실존 심리치료다. 실존 심리치료는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왜 산지도 모르고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심리 실존 그 상담이고 심리 치료. 그러면 종교 불교는 어떻게 해주냐?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도록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해주냐? 이렇게 스승이 이렇게 제자한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자기한테 나중에는 누가 누구한테 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스승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 멘토가 나를 이끌어주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구도의 길, 순례의 길을 찾자.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 그 구도의 길에서 멋진 여정을 만나시기 바라면서 공부 수고하셨습니다.